우리가 이제 일하다가 AI한테 뭘 시켰어요. 근데 그거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했던 적 없으신가요? 이 기분을 많이 느끼는데 저도 AI한테 뭔가를 딱 시켰는데 이거는 뭐 내가 기대한 만큼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결과물 딱 보고 이게 뭐지? 뭐 약간 이게 뭐지? 도대체 AI가 무슨 쓸모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꼭 한 번쯤은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AI가 아니라 우리한테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AI한테 업무 지시를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한테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 모호한 요청, 그러니까 되게 뜬구름 잡는 질문을 한 거예요. 뜬구름 잡는 지시. 뭐 예를 들면 이제 건축가 양반한테 가가지고 진짜 정말 이쁜 집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정말 이쁜 집이라는 그런 뭔가 그런 추상적인 이미지는 내 뇌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건축가가 내 뇌에 침투해서 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그런 뭐랄까 레퍼런스라든지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내부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모호하지 않고 좀 더 계속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된다가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면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개발자 입장에서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AI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로그인 페이지는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로그인 페이지가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페이지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I는 모르죠. AI는 로그인 페이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막 비밀번호 찾기 이런 것도 없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칸도 못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막 디자인도 엉망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쓸 수 없는 그런 로그인 페이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AI는 제 뇌 속을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른쪽 같은 경우가 지금 그나마 잘한 케이스겠죠. 물론 이것보다 더 디테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케이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창 필요하고 비밀번호 찾기 링크 넣을 수 있어야 되고 파란색 가운데에 뭐 파란색 로그인 버튼 하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이 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두루뭉술하게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오른쪽처럼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 그런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맥락 없는 수정. 이거는 이제 특히나 조금 여러 번 AI와 같이 티키타카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그런 작업을 해나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바로 이제 우리가 수정 요청을 하면서 AI가 되게 중요한 맥락을 까먹어 버리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서를 써야 돼. 근데 이게 보는 대상이 이제 대표님이야. 대표님이 볼 보고서를 쓸 건데, 그러니까 격식 있는 톤으로, 그러니까 격식 있는 톤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포멀한 톤으로 AI가 작성을 잘 해주겠죠. 근데 뭔가 약간 너무 딱딱한 거야. 그래서 이번 항목에다가 조금 약간 좀 재밌는 비유를 살짝 추가해보자. 이거는 이제 사실 보고서를 좀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접근이고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딱 시작되는 겁니다. AI가 그 재미적인 요소에 집중해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딱 바꿔버려서 무슨 대표 보고용이 아니라 좀 이렇게 수준이 굉장히 너무 되게 뭐랄까 가벼워지는 톤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핵심 맥락을 AI가 놓쳤다. 그러면 AI가 그 핵심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핵심 맥락,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 이렇게 수정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기존에 이미 원했던 조건은 나열했었고 두 번째 수정 조건을 요청할 때 오른쪽처럼 기존의 그런 핵심 맥락 우리 대표 보고용이고 격시톤 유지해야 돼. 그리고 이번 항목에 재밌는 비유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중요 맥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AI가 이전의 대화를 기억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나 목표 이런 거는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계속 상기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가 2번 항목에 재밌는 비유 추가해줘 했을 때 1번이 더 우리가 먼저 요청했던 격시톤이 중요한 건지 재밌는 비유가 중요한 건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유지시켜 주면서 수정 요청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방금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했죠. 그걸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 없는 지시라는 거는 AI가 막 진짜 막 날뛰는데 어느 방향으로 날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가드레일 세워줘야 된다. 우리가 우리 팀 다음 주 회의 시간 좀 잡아줘 이런 식으로 AI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요청을 했죠. 근데 AI 입장에서는 뭔가 모호한 거죠. 이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새벽 2시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우리가 근무 시간 외에 그때 회의를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좀 엉뚱한 길로 새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쳐야 됩니다. 이거를 제약 조건, 제외 조건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 같은 경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6시 사이 점심시간 제외해야 되고 특이 케이스에 유형 근무제인 경우 직원 A, B, C는 8시 출근하고 5시 퇴근하니까 그것도 제외, 그 외 시간 제외 해달라는 이런 요청까지 다 포함해서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말할 때 안 되는 조건 그리고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 번에 끝내기. 이거는 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이거는 우리의 조금 태도, 우리의 마인드셋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AI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인드셋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AI를 쓸 때 뭔가 그냥 버튼 딱 누르면 원하는 게 딱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AI는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같이 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피드백 주고 원하는 조건 더 추가하고 규칙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모호하게 딱 한 번의 요청으로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이러면서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AI는 역시 아직은 못 써먹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같이 협업을 해나가면서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이란 아이디어를 요청해서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아이디어 선정해서 개요를 짜고 섹션 다듬고 최종 완성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보고서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딱 1, 2, 3, 4 이 케이스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좀 던져줘 이렇게 해서 애가 한 10개 정도 쭉 주면은 그 중에서 3번이 좀 괜찮은 것 같다 3번 선정해서 이거로 좀 개요를 좀 짜고 좀 개요해서 이런 부분은 좀 섹션 좀 다듬어 달라 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AI와 협업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AI를 써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모호하지 않고 좀 구체적이고 되게 좀 모호하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잘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핵심 맥락 우리가 수정 요청을 할 때 기존에 중요시했던 그런 맥락들을 같이 상기시켜서 얘가 그거를 까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제약 조건이 있다면 그걸 꼭 포함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같이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AI를 쓸 때 원하는 결과물에 조금 기존보다는 가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AI를 쓸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분명 기존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